많이 기다리셨습니다. SM 남자 댄스 그룹의 마지막 곡은 어땠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 비난의 의도는 없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프로젝트의 2편입니다. SM 남자 그룹의 마지막 곡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요. H.O.T의 마지막 곡이었던 아웃사이드 캐슬에서의 곡의 안무 방향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멤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자작곡을 시키고 그러한 걸로 활동을 시킨 그룹이 SM 내에서 H.O.T와 신화 이렇게 두 그룹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 H.O.T는 본인들의 수록곡들만으로 앨범을 채우는 대작 앨범이 나오는데 그게 아웃사이드 캐슬이 타이틀곡으로 있는 5집입니다. 실은 이러한 행보는 H.O.T 이후로 SM 내에서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다 자작곡으로만 채우는 그런 앨범들이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의 전문성으로 인해서요. 퀄리티가 올라감으로써 작곡가,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의 입지가 넓어져서 가수들이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H.O.T 때까지는 가수들도 작곡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고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음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안무까지 싹 다 책임져버린 아웃사이드 캐슬이죠. 큰 틀만 보고 이야기해보자면은 해당 곡은 H.O.T 데뷔곡과는 완전하게 달라요. 전설 후회랑은 진짜 완전 달라요. 전혀 다른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으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절 산업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컨셉을 정해놓고 멀리 보면서 기획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매 앨범마다 각기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작 때는 애시당초 멤버 교체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데뷔곡은 완전히 힙합이었던 거에 반해서 아웃사이드 캐슬은 곡이 좀 더 세련돼졌고요. 섬세해졌어요. 그래서 멜로디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게 춤 역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데뷔곡에서는 다양한 리듬감과 동작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게 주된 방식이었다면 5집에서는 동작의 스케일보다는 악기의 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포인트 방식이 좀 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큰 동작으로 그 구간을 메꾸던 방식에서 5집으로 넘어오면서 각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안무가 변화가 있어요. 동작의 반복은 데뷔곡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요. 동작의 다양성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같은 동작으로 4박자를 메꾼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반복은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아예 앞서 나온 구간이 통째로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데뷔곡과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지만 퍼포먼스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데뷔한 팀에게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테지만 5집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스케일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댄서들을 대동해서 엄청난 규모의 안무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후에 나올 팀들과의 비교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이때까지만 해도 안무의 통일성이나 딱 각이 잡혀가지고 뭔가 칼군무 같은 그런 느낌은 발전이 많지는 않죠. 군무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안무인 거는 맞는데 지금 현존하는 그런 아이돌들처럼 각을 다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그런 안무에서는 퀄리티 차이가 좀 있어요. 대신 다른 그룹에선 볼 수 없는 멤버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파트가 존재한다라는 점. 각 멤버는 솔로 파트를 가지고요. 그 솔로 파트에서 본인 파트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H.O.T 같은 솔로 파트를 가지는 그룹은 신화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요. 가요계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퍼포먼스였던 수화 퍼포먼스예요. 이 당시 H.O.T는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10대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곡 역시 소외된 장애우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 곡의 안무로 수화를 넣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행보로 보이게 되죠. 의미, 퀄리티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H.O.T 이후에 SM 출신 후배 그룹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죠. 이렇듯 H.O.T는요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아이돌의 느낌을 탈피하고 아티스트의 느낌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SM 내에서 이만큼 자작곡이나 안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허락해준 팀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만큼 H.O.T의 다양한 노력과 SM 내에서 신뢰가 두터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후반부로 올수록 개개인의 캐릭터성이 짙어지고 컨셉이 생겨나면서 초반부에 비해 유니티함이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훌륭한 발전이었던 거는 맞죠. 네, 이렇게 선배 H.O.T의 마지막 곡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신화의 SM에서의 마지막 활동곡 너의 결혼식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신화는 정확히 신화 스타일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매번 곡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곡들의 스타일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곡이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력 있는 그룹이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유명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른 그룹들은. 근데 신화는 매번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장점이죠. 현존하는 그 어떤 그룹도 이만큼의 커리어는 없고요. 이만큼의 많은 곡을 소화하는 사람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런 그룹 자체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신화는 SM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해당 곡까지는 SM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곡이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곡에 대해서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신화의 너의 결혼식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있고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으며 저는 제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점 밝히고 시작을 해볼게요. Oh yeah. Yo,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nversation, man, it's so nice. Put the game undercover. I'm lethal like Danny Glover. Got you running to your mother, making plans for life. You don't know me 16, what I need with a wife. 그녀가 날 보고 있잖아. 난 그녀 뒤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건 그렇고 해결사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신화라는 그룹에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SM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6집 요 곡에서는. 특히 5집부터는 또 이게 SM스럽지 않은 세련됨으로 무장한 그런 신화가 6집에서는 완전히 한국의 그 가요스러움을 많이 탈피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포인트는 세련되어진 동작들, 그리고 뭐 크기를 많이 줄이고 박자를 나누는 형태,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구성, 그리고 개인 파트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퍼포먼스 전체에 중점이 있다라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구성은 줄었지만 그래도 초반 구성은 단순하지만 멋진 구성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안무는 전반적으로 자리 구성이 복잡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식이에요. 확실히 SM이 신화에게서는 굉장히 팝스럽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제 기준에서는 H.O.T 때는 그 시절 촌스러움이 좀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장을 했거든, H.O.T는. 근데 신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번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탈피를 했기 때문에 H.O.T의 마지막 곡과 SM에서의 신화의 마지막 곡은 차이가 뭔가 많이 나면서 공통점은 없는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아쉬웠던 동방신기의 마지막 곡 미로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해당 곡에서는 동작의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작아지고요. 동작이 굉장히 세련되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 자체가 뭔가 데뷔곡처럼 1, 2, 3, and 4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흘러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안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다른 변화점은 분명히 군무인데 뭔가 각자의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틈을 준 느낌이 있어요. 시작은 각 잡히고 딱 떨어진 안무로 시작을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알잖아 지루한 걸 알잖아 지루한 걸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나 아니고선 움직이지도 않아 나 아니고선 움직이지도 않아 네가 선택한 길인 걸 네가 선택한 길인 걸 마침내 시작돼 당신의 끝이나 마침내 시작돼 당신의 끝이나 H.O.T 때와 비슷한 형식입니다만은 아웃사이드 캐슬이 지금 나와도 먹힐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일단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미로틱은 아니야. 먹힐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멤버들 전체적으로 초반보다 춤이 많이 늘어서인지 전체적인 퍼포먼스의 질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H.O.T 시절에 어떤 멤버들이 개개인 자작곡을 했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게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음악 산업이 세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전문 프로듀서의 역량이 많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멤버들의 자작곡 능력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의존할 필요는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 게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안무는 같은 그룹이라고 보기에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저의 견해로는 H.O.T 때에는 팝만 쳐도 굉장히 춤을 잘 춰 보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가수들이 팝이라는 테크닉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산업이 세분화되고 발전되면서 춤도 역시 동작의 퀄리티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무 동작 자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고요. SM에서의 5인 동방신기는 뒤로 갈수록 퀄리티 상승을 가져온 점이 굉장히 당연한 장점으로 보여요. 실은 지금까지 소개한 그룹 혹은 앞으로 소개할 그룹까지 통틀어가지고 데뷔곡과 마지막 곡의 퀄리티 차이가 가장 심한 팀이 동방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미로틱을 넘는 곡은 존재하지 않고요. 전무후무한 퍼포먼스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죠. 일단 현재로서 슈퍼주니어가 많은 숫자로 활동한 마지막 곡은 이아이야오 요 곡인 것 같아서 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은 같은 그룹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져왔죠. 안무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 곡입니다. 일단 데뷔곡과는 확실하게 다른 점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유예요. 춤에서 여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경력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여유가 생기는구나 싶을 정도로 멋진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녀를 찾지만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감동도 남아있지 않고 깊이 빠져 벗어나지 못해 너 하겠어 그대로 대반의 삶을 사는 것 끝까지 싸워 난 reason is I'm alive With the pulse of the mob 잊지만 못 모르면 주진한 스타는 관심 하나뿐인 걸 I say 내게 더 상처뿐인 매일 지금만이면 느끼지 못해 너 간직하는 나의 전리품 I wanna 분명한 것 하나 없지만 다음 챕터로 가 스와이프 재밌는 것들만 파이쳐 잠잠한 노실 속 파이프 안무 대형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더 많은 형태적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곡 자체가 확실히 트렌디하고요.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곡이 아니다 보니까 다채로운 형태적 사용으로 약간 그런 걸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그룹들은 이러한 변화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 참 재밌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난 지시봐도 깊이 빠져 벗어나지 난 지시봐도 깊이 빠져 벗어나지 내 헛소리에 쟤나 솔깃했다 보고 내 헛소리에 쟤나 솔깃했다 보고 I'm no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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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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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태워 너 forever 날 태워 너 forever let me go outside let me go outside 안무적 차이를 보면 일단 동작의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데뷔곡 트윈스는요, 동작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라이브 하기에도 부적절한 퍼포먼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안무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동작도 작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You welcome you welcome you welcome now with the pulse of You welcome you welcome you welcome now with the pulse of the mob 잊지만 못 모르면 the mob 잊지만 못 모르면 난 지시봐도 깊이 빠져 벗어 난 지시봐도 깊이 빠져 벗어 Whatever whenever so whatever whenever so 이야 널 준비된 사람 손 집에 이야 널 준비된 사람 손 집에 내 헛소리에 쟤나 솔깃했다 보내 내 헛소리에 쟤나 솔깃했다 보내 이 순간 본능이 앞다퉈 이 순간 본능이 앞다퉈 그리고 또 동작에서도 섹스 어필이 되는 동작들이나 트렌디한 동작들을 섞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널 준비된 사람 손 집에 널 준비된 사람 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곡들의 공통점은요, 최근 곡 혹은 마지막 곡으로 갈수록 세련되어진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 갭차가 가장 심한 팀이 슈퍼주니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동방신기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라는 느낌을 줬다면, 슈퍼주니어는 뭔가 그런 발전 정도가 굉장히 세련된 정도가 갭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했던 거랑 뒤에 거랑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엄청난 퀄리티 차이, 그리고 스타일의 차이까지 보여주죠. 게다가 곡 자체가 힙합의 베이스를 둔 곡이지만 소화하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될 만큼 좋은 안무였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샤이니의 마지막 활동곡 One of One입니다. 실은 제가 이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과 안무 그리고 노래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해당 곡이 존재조차도 몰랐던 터라서 어떤 곡인지 뭐 종현을 포함한 마지막 곡이 어떤 곡인지 몰라가지고 또 찾아본 곡인데, 그렇다 보니까 해당 곡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뷔곡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진 점은요, 리듬이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동작이 끊어지고요, 날카로워 보이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샤이니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그룹들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시기 안무들이 전체적으로 리듬감보다는 동작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데뷔곡에 비해 리듬감이 많이 줄고 퍼포먼스로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어. 보여주는 식의 퍼포먼스로. 근데 그게 장점과 단점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장점과 단점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변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듬감보다는 동작 보여주기가 도드라지는 구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리듬감이 존재하는 구간은 동작을 보면서 같이 리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어. 근데 동작이 주가 되는 것은 동작을 보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동작의 흐름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라든지 그런 걸 읽기가 쉽지가 않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동작들이 리듬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리듬이 중점이 되는 동작들에 비해 리듬감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그 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샤이니는 다른 SM 그룹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각 멤버들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방식대로 진화를 해왔거든요. 근데 샤이니 때부터는 팀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니까. 해당 곡에서도 간단한 개인 파트, 그리고 뭐 옷 색깔이 다른 점 등을 제외하면 개인이 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죠. 이전에는 확실히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주면서 멤버들의 캐릭터가 잡히던 것과는 상반되게 팀 컬러를 중시하게 됩니다. 테크닉적인 부분에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멤버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지, 누구 한 명의 기술이나 능력에 기대어가지고 성장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테크닉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간에 앉아서 진행하는 파트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테크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동작에서도 반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리듬의 형성을 위해 일부러 반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쪽을 채우고 반대쪽으로 한 번 더 하고 약간 이런 경우는 없어진 거죠. 저때의 안무 자체가 반복적인 동작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동작으로 다채롭게 꾸미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데뷔곡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은 좌우 대칭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심심치 않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러한 점을 포인트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적 사용이랄까?
하나 확실한 거는 앞서 말한 그런 소개한 팀들과 샤이니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SM의 새로운 타입의 어떤 브랜딩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뭔가 SM 특유의 오글거리고 그런 촌스러운 음악의 형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리수 넘치는 컨셉도 아니었기 때문에 음악의 발전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운드를 잘 배합을 해서 샤이니의 스타일의 음악을 보여줬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팀들 중에서 가장 슬픈 스토리를 가진 팀이기도 하죠. 삼갑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크립트 쓰는 기준으로 엑소의 마지막 곡은 바로 옵세션이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옵세션이라는 곡은 안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역시 저의 기준이었지만 일단 저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일단 데뷔곡 마마보다는 좀 더 간소화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촌스러운 느낌도 많이 없죠. 시대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실은 SM의 과거곡들은 유치한 느낌이 드는 곡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남자 그룹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옵세션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이죠. 동작이 데뷔곡보다 더 깔끔하고 더 잡는 느낌이 많지만 오히려 더 많은 리듬감이 보여요. 이거는 안무의 발전에서 오는 변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요 안무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동작을 하면 얘기됐던 멈추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대 안무에서 보여주는 것이 리듬감과 그런 동작에 보여주는 걸 적절히 잘 배합을 많이 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동작은 더 단순화되지만 임팩트는 더 생기는 형태로 발전이 됐죠. 실은 이 단계 정도에서는 예전에 H.O.T의 아웃사이드 캐슬과의 공통점은 없어져요. 이것은 같은 회사라서가 아니라 안무의 발전에서 오는 변화라고 느껴지거든요. 포메이션의 변화가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샤이니 곡에서는요 포메이션의 사용이 단순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엑소의 옵세션 여기서 나오는 포메이션의 변형은 좀 더 고차원의 그런 사용이라는 거. 그리고 개인 파트에 대한 변화가 조금 생기는데 1집보다 개인 파트의 자율성이 좀 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닉적 변화는 1집 때와 다를 것 없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거예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테크닉의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전체적인 군무의 느낌 그리고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주를 이룰 뿐 어떤 테크닉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멤버의 어떤 능력 의존도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어떤 멤버가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형태를 만들려고 일부러 어떤 테크닉적 의존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그런 거를 없애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중독 때 마지막에 엔딩 이렇게 나왔던 그 기술 있죠? 이건 overdose. 그거를 보면 그 멤버가 나가게 되면 그 파트는 비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특징적인 거는 빼고 안무에서 포인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SM에서의 멤버 탈퇴 그리고 다인 그룹에서는 특히나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어쩌면 여러 가지 대비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엑소의 발전 포인트는요. 좀 더 깊이 있는 음악적 진화 그리고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안무 소화력은 모두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변화 포인트는 안무에서보다 음악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SM의 현재로서의 마지막 세대 NCT의 펀치입니다. 스크립트 쓰는 기준의 마지막 곡이 지금 펀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저는 근데 해당 곡의 안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미지 때문인 것 같은데 초반에 나노 분석할 때 잘 이렇게 싱크가 잘 안 맞았던 멤버들끼리 그런 부분이 아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데뷔곡에 비해서 오히려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배제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분들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NCT라는 팀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곡이에요. 동작의 유니티함이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현재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점이에요. 다른 그룹들에겐 이런 형태가 많이 없었거든요. 엑소도 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팀이지만 이런 유행하는 동작들을 섞어서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NCT에게는 소위 말해서 힙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투영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SM의 그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데뷔곡과 공통점은요. 노래가 끝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댄스 파트가 존재한다라는 점이에요. 되게 재밌죠? 현재 이러한 형태로 왔을 때 SM 자체 내에서 만들었던 보이그룹의 어떤 성공 형태나 법칙 같은 거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성공했던 형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을 NCT에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역시 SM답게 다양한 시도와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도태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SM 내에서 있었던 그룹들의 그런 많은 변화 포인트들 그리고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다 보니까 실은 엄청난 어떤 하나를 막 관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교해보는 정도로 영상이 끝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로 SM은 꼭 이거를 계속 지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나는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낸 게 슈퍼주니어라고 나는 생각은 해. 왜냐면 슈퍼주니어가 보여준 음악은 진짜 엄청나게 세련된 음악이었거든. 슈퍼주니어가 애시당초 할 수가 없었던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쏘리쏘리나 미나 이런 곡들에서는 전혀 보여줄 수 없었던 그래서 나는 슈퍼주니어의 그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정말로. 물론 다른 이아이아오 그 곡이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 엄청나게 막 히트를 친 그런 곡은 아니지만 어쩌면 다른 어떤 그룹들이 했던 것보다 더 어떤 많은 그런 발전의 포인트들을 많이 봤다라는 느낌. 내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슈퍼주니어에게 느꼈던 그런 충격이 되게 컸었어. 실은. 맞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로틱 같은 그런 곡들은 지금이나 뭐 내 전설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이 곡은 안 깨질 거야. 이런 섹시한 매력에 대한 그런 거는 절대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이거는 끝났어. 미로틱은 못 넘어.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 왜 요즘 아이돌들은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왜 다 애들처럼 나오는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그러니까 더 기대를 해주라고. 간다. 안녕.